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장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모처럼 반갑게 양시장 모두 상승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불을 켜줬고요. 특히 반도체의 투심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각각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코스피는 2% 넘게, 코스닥은 3% 급등하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해석이 좀 엇갈리는 듯 하지만 그래도 무난하다라고 시장은 판단한 듯합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배경에 그 뒤편에는 젠슨 황 CEO가 한 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젠슨 황이 추석 연휴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오늘 또 이 엔비디아의 급등과 함께 AI 거품론이 종식이 되면서 또 기술주들의 상승 그리고 그 온기가 우리 국내 증시까지도 불어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점은 이 시세의 연속성, 상승의 연속성일 텐데요. 저희와 함께 차별화된 전략 좀 잡아가면서 시장에서도 승부 볼 수 있는 종목들, 전략들 꾸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은 생방송 50분, 알차고 유익한 다채로운 정보들 챙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의 아픈 종목 고민 좀 해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 받아드릴 건데요. 일단 02377-2번에 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대응해 드릴 거고 혹은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혹은 여러분의 짧은 사연이나 고민 내용까지 함께 첨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상담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그 고민, 해결책, 대응책, 예방법까지 다 함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함께 해주실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나와주셨으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반가운 인사 나눠주시죠. 예,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이제 명절 앞두고 조금 흐름의 변화들이 조금 보이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절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명절에 아주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피벗 이벤트가 있는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후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도 제가 오늘 방송 내내 잘 드려볼 테니까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연휴 전까지는 좀 시장이 관망하자라는 스탠스를 가져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 정말 기분 좋게 양시장 모두 강한 상승불을 켜주며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은 일단 추석 연휴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후 그 FOMC의 결과 그리고 그 이 금리에 대한 방향성과 시장의 흐름을 함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미리미리 좀 대응 전략 챙겨보실 분들은요. 함께 할 수 있는 QR코드 계속해서 활짝 열어드릴 거니까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 뭐 반도체 돌아온 주도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2차 전지, 테마주, 제약바이오까지 사실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이게 계속 상승을 해줄 거냐라는 점일 것 같은데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하루 정도는 더 주춤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고 싶어요. 어쨌든 오늘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보거든요. 네. 우선 시장에서 걱정하던 우려가 해소된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게 사실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경기 침체는 사실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머릿속에서 조금 이제 희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용동향 보고서를 이번에 한번 보게 되면은 실업률이 4.2%가 나왔어요. 이게 4.2% 전월 대비 조금 줄었죠. 4.3%에서. 그리고 연준의 이제 목표, 그러니까 연준의 이제 자연적 이제 실업률이 목표치가 이제 4.5%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샴룰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실업률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8월 잭슨홀 미팅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실업률은 사실 이민자 문제랑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에 이 실업률로 인해서 조금 소비가 둔화가 될 걱정은 조금 사실 이 연설 이후로 조금 덜어진 부분들이 사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에 대해서 보게 되면 ADP 민간 고용도 그렇고 비노급 일자리 수도 그렇고 분명히 꺾이는 추세는 맞아요. 그러니까 6개월, 1년을 놓고 봤었을 때 꺾이는 추세는 분명히 맞지만 이 절대적인 수치로 놓고 봤었을 때 코로나 이전 사이클에서 고용이 제일 좋았었을 시절과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꺾이는 정도지 이게 경기 침체를 야기할 정도냐, 오히려 절대 수치를 보게 되면은 고용은 오히려 좋은 편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늠하게 해주는 일부 지표들도 있어요. 뭐 ISM 제조업 지수에서 재고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은 경기 침체 시그널을 조금 보이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가 둔화될 수 있는 결국에는 이제 고용이 가장 중요한데 임금 실업률도 그렇게 막 낮아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고용도 절대 수치로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제 전일에 하락을 했었던 이유, CPI를 앞두고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우리가 뭐 오늘 CPI에 대해서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의견은 분분히 갈리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명확한 해석을 그래도 좀 내놓자면은 이 엔캐리 문제를 조금 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시장이 좀 장중에 많이 빠졌잖아요. 빠졌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빠졌는지 보게 되면은 엔화가 장중에 강세를 보이면서부터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더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 BOJ 이사 중 한 명도 이제 일본의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 앞당겨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조금 키워진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CPI,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에 발표된 수치는 2.9%인데 이번 월가의 컨센서스가 2.5%였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 자체도 많이 낮아 있는데 혹여라도 2.4%, 2.3%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랬을 때는 이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더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미국의 금리가 가라앉는데 일본의 금리를 올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또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건데 예상치보다 많이 나와도 안 되지만 적게 나와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부합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걱정이 일부 덜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이 엔캐리도 조금 정리를 하고 가자면 저는 장기적인 리스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항상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시즌에 대선을 앞두고 미국 재무부에서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에 항상 대선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재정 지출을 많이 풀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 이후에 이제 빠르면 이제 4분기 끝자락, 그리고 늦어도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강하게 튀기보다는 조금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도 계속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고 중고금리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또 엔화 강세를 조금 제한시키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엔캐리에 대한 걱정도 장기적인 리스크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젠슨 CEO가 이제 블랙에 대한 수요 좋다. 이제 출하 시작되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왜 빨리 안 하나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 블랙엘이 공랭식도 아니고 순행식이라서 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교체를 다시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젠슨 CEO가 이거 잡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탑 10종목들을 봤었을 때 아람코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AI 산업에 점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쟁적으로 AI 칩을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성능이 더 좋은데 뭐 비싸다라는 이유로 뭐 공랭식이 아니라 순행식이라는 이유로 수요가 준다? 이거는 조금 오류된 오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블랙엘이 출시가 되면은 높은 단가이든 아니든 꾸준한 수요가 저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당분간 탄탄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전망하는 뷰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10월은 미국의 재무부에서 또 단기채를 또 더 많이 발행을 하고 TGA 잔고를 소진하는 등의 유동성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벗 이벤트를 앞둔 FOMC
앞두고 시장이 한 번 출렁임 정도면 아마 시장의 어떤 하방이 조금 경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때 노이즈가 나왔을 때 이때를 기회 삼아서 종목을 조금씩 저가 매수에 참여를 하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이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조금 걱정이 있으신 분들, 어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말미에 또 이제 오늘 관심 종목 2종목도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좋은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지 좋은지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뒤에 교육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잘 참고해 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시장 뷰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요. 일단 경기 침체 우려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상승의 원동력은 엔비디아 효과로 좀 뽑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분간 AI 관련해서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탄탄한 상승을 좀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시장 자체도, 질 자체도 긍정적으로 좀 뷰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시장에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 NK 트레이드 청산에 관한 문제, 엔화 강세에 따른 리스크일 텐데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변동성 함께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저희와 함께 좀 지수, 시장에 관한 브리핑 내용 팔로우업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되나, 그리고 어떤 전략을 취해가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코멘트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챙겨드릴 거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님이 직접 만드시고 전문가님이 직접 소개를 해드리는 이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전략들, 그리고 비법까지 모두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HTS에 설정하는 방법까지 챙겨드릴 거니까요. 무료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QR코드 촬영하시고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석자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두 가지 방법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시장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과 전략들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준비된 콘텐츠들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잠시 후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바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 모시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또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접수 방법 두 가지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번에 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대응 도와드릴 거고요. 혹은 문자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 받는 이에 샵 3772번 입력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주셔서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네,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삼성전자. 아, 네, 삼성전자 들고 계시고 매수가 82,200원이거든요. 82,200원까지 올까요? 네, 비중은 20%인데 오늘 5% 손해보고 팔았어요, 그냥. 네, 82,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 담고 계시고 지금 매수가 회복까지 8만 전자까지 올 수 있느냐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전문가님과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 시장에서 계속 신저가를 써내고 있었고 맞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불은 켜줬지만 사실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매수가 회복까지 8만 전자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가 시청자님한테 그 결론부터 조금 이야기를 제 개인적인 결론을 이야기 드리자면 8만전자 당연히 오지 않을까? 저는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는 그런 이제 하회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인도 공장에 대한 무기한 파업 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몰라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오늘 반등이 나왔음에도 멈추지 않는 것이 오히려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청자님한테 제가 딱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개별 업종의 어떤 흐름만 보기보다도 사실 시장 전체 유동성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차분히 들어볼 테니까 조금 한번 좀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업종에 대한 부분들, 컨센서스가 좀 크게 무너져 내릴 거냐, 그것보다 하회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HBM 관련된 퀄테스팅 통과 소식들도 사실 근근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4분기 정도 이제 또 블랙일이 출하가 되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인 거기에 대한 수주 그리고 공급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분기보다는 사실 4분기 실적이 예상외로 조금 더 저는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PBR을 보게 되면은 이제 포워드 PBR 기준으로 1.14입니다. 이게 또 전일 종가 기준이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22년도 때가 언제냐면 차트를 길게 보면은 요때입니다. 이 시점인데 2022년도 때 이제 급격한 긴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장이 많이 밀렸잖아요. 이때 바닥을 집어줬을 때 삼성전자 PBR 수준이 1.1배입니다. 근데 지금도 비슷해요. 그리고 똑같이 동일한 맥락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게 5년 평균선이거든요. 제가 5년 평균선까지는 잘 안 보는데 삼성전자 사이클에서는 봐요. 왜냐하면 5년 평균선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파란색 곡선인데 반도체 사이클은 4년에서 5년 주기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5년 평균선을 삼성전자 매우 잘 봐야 되는데 22년도 때도 보게 되면은 5년 평균선을 조금 깨고 여기서 산바닥을 짚고 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PBR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동평균선 사이클상에서 이제 기술적인 가격을 봐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저점에 가깝다. 그리고 4분기는 시장의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을 개인적으로 조금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도를 조금 5%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매도를 하실 때가 아니고 오히려 저는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도요. 반등세가 더 나올 수 있는 이유는 22일선 대비 마이너스 10%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봐도 지금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매수의 찬스고 추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업종에 대한 측면이고 유동성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7월, 8월 이제 미국의 재무부에서 단기채를 생각보다 더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은 조금 이거를 감축시킬 거예요. 그래서 9월은 조금 출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유동성 때문에 저는 더 많이 밀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10월에 잡혀 있는 거를 보면은 좀 단기채를 더 많이 풀어내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벗이 나오게 됐었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겹쳐서 본다면 10월부터 4분기는 유동성이 괜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괜찮았을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게 엔비디아 필두로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는 다시 상승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까지 봤을 때는 8만 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님께서 어떻게 조금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개인적 의견을 한번 드려보자면 오히려 지금 정도에서 10% 추가 매수를 하고 8만 원 위까지 좀 4분기 동안 차분히 가져가 보자. 이런 이야기로 조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진행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들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반도체 업황 그리고 이 시장의 유동성 부분이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업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추가 매수의 기회다. 우리가 한 10%가량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하반기까지 이 흐름으로 8만 원 선 지지를 해보면서 챙겨보자, 홀딩해보자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으니까 함께 전략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에 QR코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문의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0090님께서 에코프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수가 92,000원,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향후 전망과 또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분도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고 사실 에코프로도 워낙 대장주니까 삼성전자처럼 기다리면 갈 텐데 어떻게 향후 전망 그렇게 보시나요? 예, 일단 그래도 에코프로가 사실 지금 현재 액면 분할된 가격으로 20만 원 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9만 원대 가지고 계신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있는 아닌가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 이 반도체 사이클과 다르게 2차 전지 모멘텀은 저는 이제 내년 내년 2분기 정도는 조금 돼야지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내년 하반기 실적부터 조금 괜찮아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특히 소재 종목들이라든지 장비 종목들 전체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는 올해는 옆자리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점 대비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크로 단에서 어떤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 빠지기보다는 옆자리로 조금 올해는 조금 순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의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른 비중으로 다른 종목들을 잘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좀 이야기를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 비중 여유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조금 그래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내년 하반기 이상 들고 가면서 이게 12만 원, 15만 원까지 회복할 때를 조금 기다리자. 그렇게 조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이 반도체 섹터와 좀 다르게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좀 우리가 침착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고요. 비중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종목들 가지고 좀 손실 메꿔가면서 수익 누적시키는 그런 방향성 함께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상담도 연이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상담은 저희가 다음 또 내일도 종목 상담 준비를 해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아픈 고민들 함께 해결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고도 함께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궁금증 더 해결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 앞으로 오신 다음에요. QR코드를 가져다 비추시게 되면 준비된 공간으로 바로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문자 남겨주셔도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뷰, 또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어드바이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자료집까지 PDF 파일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스마트머니 기법 그리고 오늘의 관심주까지 담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똑똑한 돈의 흐름을 쫓아주시는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생방송 50분 지금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머니 기법이 뭔지 또 이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오늘의 관심주들은 뭔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서 계속해서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2,700여 개의 종목들이 다 하락하지는 않죠. 그 속에서도 흙 속에 진주는 있기 마련이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승 종목들 저희가 계속해서 발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상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저희가 빠르게 또 배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전략들 좀 촘촘하게 세워가면서 시장도 대응해 보시고 시장에서 이 종목들 가지고 수익까지도 극대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이 정말 눈 깜박하면 흘러서 7시 50분이 돼버리니까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방송이 끝나고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해뒀습니다. 두 가지 방법 이용하셔서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찍지 마시고 그냥 가까이 오셔서 스캔하시게 되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3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중 원하시는 방법 이용하셔서 시간 안에만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양 가득한 시장 이야기들 그리고 뭐 풍부한 종목 이야기들 그리고 뭐 전략,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와 같은 전략들 가격 라인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또 비중 조절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가이드 따라가 보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 오늘의 또 준비된 내용들 하나씩 만나볼 건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스마트머니 기법부터 또 알아보시죠. 예. 우선 스마트머니 기법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 기법을 지금 시장에서는 꼭 잘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시장 변화가 좀 크게 급변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지금이 저점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기 굉장히 좋은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머니 기법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스마트머니 기법은 뭐냐? 스마트머니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죠. 똑똑한 돈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를 하는 것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이 똑똑한 돈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저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주체를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토대로 저점에서 매집이 들어왔을 때, 매집을 할 때 들어가는 이 거래되는 돈을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상세하게 이 알고리즘을 짜서 만들어 놓은 신호고요. 일봉 차트에서 포착이 되는 신호입니다. 주포들의 저점 매집으로 추정됐을 때 포착되게끔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다 무료로 그냥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 신청하셔서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 신호가 포착이 됐다. 그럼 매수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잠시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이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로 이 주포들의 저점 매집을 이 신호가 무조건 잡아낸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포의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이후에 뉴스가 뜨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 제가 예시 종목이라든지 여러 리뷰 종목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드리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리서치에서 나온 정보와 재료, 그 모멘텀 중간에 올라타는 경우들이 많지만 어떤 매크로 변수가 등장해가지고 이 모멘텀이 짧아질 경우는 손실을 피해갈 수 없는데요. 이 스마트머니 기법은 이 모멘텀의 시작점, 그 첫 시작점에서 포착을 해주는 이런 신호고 그런 잡을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짧아진다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매매 포인트 간단합니다. 저는 좋은 기법은 어떤 승률도 되게 좋아야 돼요. 승률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본 기법들 중에 거의 제일 좋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거든요. 하지만 승률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간편해야 돼요. 기법은 단조로울수록 좋습니다. 이 스마트머니 기법이 되게 간단한 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요. 이 방법만 숙지하시면은 충분히 다 따라오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자, 이 포착이 된 날은요. 어떻게 규정을 하냐?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로
추정될 때 그때 포착이 됩니다. 자, 시작된 날 포착이 됐으면 매수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한 가지는 저점 매수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리다가 신호 포착일 캔들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포착 당일 고점을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가장 편한 방법은 이 4번째 방법인데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호 포착일, 매집의 시작일로 추정될 때 포착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길게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추가 매집, 그러니까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점들이 보여요. 이 거래량 늘어날 때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게 4번째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손실도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손실 잘못 방치하면은 내가 그동안 벌어놨던 거 한꺼번에 다 날려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실, 손절 추세선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등록하시면 요거 이탈했을 때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를 하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절 추세선 제가 타이트하게 잡아놨고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자체가 모멘텀의 시작점을 잡아주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했을 때 조정이 나온다. 계속 사요. 계속 사다 보면은 조정이 길게 나오는 종목의 비중이 비대해지게 되죠. 내 심리 상태가 불안합니다. 이때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와서 빨간불이 살짝만 나와도 정리 버튼을 누르게 돼요. 후자, 즉 손실을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기는 이 후자 방식대로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은 계좌 마이너스 못 피해갑니다. 이 기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할 때 손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나오더라도 짧게 나오는 게 맞고요. 수익이 날 때는 길게 챙길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해가 다 안 가실 수 있어요. 예시 종목을 통해서 제가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 코스닥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는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의 어떤 그런 소문 뉴스들은 소문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았는데 실제로 라이선스 변경 계약 마일스톤 청구 이 뉴스가 언제 떴냐면 올해 2월 22일 그리고 2월 26일입니다. 이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원천 기술의 라이선스 변경 계약이 2월 22일에 떴고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인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 청구, 마일스톤을 청구하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게 뭐예요? 라이선스 변경 계약, 마일스톤 청구 다 어디서 진행하는 거죠? 회사에서 신청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양사 간의 합의가 나오는 게 계약이고요. 직접 청구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청구죠. 이것은 회사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공시가 되고 우리한테 제공되기 전에 주포들, 이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미리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은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주포냐? 그렇게 딱 규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고요.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협력적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즉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부자 정보가 있고 그것을 토대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앞두고 나서 만약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고 거래량이 늘어났다면 합리적 추론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앞두고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했을 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말로 잘 잡아냈느냐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화면을 조금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여기 하얀색 화살표, 하얀색 네모 박스 영역으로 재료의 본격 등장 이라면서 이제 급등일 표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2월 22일부터 2월 26일이 이 구간이에요. 근데 녹색 기둥 표시들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의 포착 신호입니다. 자, 3번이 포착됐는데 최초 포착이 작년 9월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은 최초 포착일 이전에 보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매집으로 추정되는 날, 매집의 시작일로 추정될 때 포착이 된다고요. 정말로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할 때, 올라가기 딱 시작할 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돼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착일인 2월 13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봐도 불과 5개월 만에 280%가 넘는 시세가 나오거든요. 이 노란 추세선이요, 손절 추세선입니다. 근데 노란 추세선이 언제 한번 이탈이 돼요? 4월에 이탈이 돼요. 이탈됐을 때 정리한다 하더라도 100%가 넘는 수익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 재료 본격 등장일에 바로 꺾여가지고 이제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다? 마이너스 6%밖에 안 돼요. 즉 손절이 나왔어도 짧게 나온다는 거고요. 수익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길게 나온다는 겁니다. 알테오제는 잡주가 아니죠. 시장의 대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본격적인 재료 등장 일 이전에 이 스마트 머니를 신호를 포착해서 이제 사전에 먼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예시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외 증시에서도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작년 2분기부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 2월에서 4월이에요. 이제 그때 실적이 언제 발표가 됐냐면 5월 25일에 발표가 됩니다. 작년 5월 25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2월에서 4월 공급이 많을 거다라는 거, 그 공급 계획이 회사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내부자 정보로 활용이 됐다면 이 주포들, 정보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이 주포들이라면 사전에 먼저 매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시점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녹색 기둥 표시, 최초 표시 볼게요. 최초 표시 아니더라도 포착되고 올라가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작년 1월 9일에 포착을 합니다. 실적 발표일 4개월 전에 포착을 해준 모습인데요.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제가 하얀색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어요. 뭐냐면 최초 포착일 이전에는 하향 추세였죠. 포착되고 나서 올라갑니다.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알고 있는 어떤 수급, 모멘텀의 시작점을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고 있다는 거.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 해외 증시의 모멘텀의 시작점도 잘 잡아내주는 게 바로 스마트 머니 신호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그래서 이 기법 제가 잠시 뒤에 제가 이제 관심 종목 그동안 소개드렸었던 걸로 예시 종목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리뷰 종목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이 기법 참여 방법 제가 안내를 이제 앵커님께서 도와주실 건데 이 기법 신청만 하시면은요 무료로 제가 그냥 드립니다. 조건 없이 그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신청하셔서 그냥 받아가세요. 그냥 드린다고 해도 받아가지 않으시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타이틀 이 이름 그대로 똑똑한 이 스마트머니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쉽다,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텐데요. 주식이 처음이신 분들도 충분히 경험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뉴스보다도 재료보다도 빠르게 저점을 우리가 캐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거래량이 출발하는 늘어나는 그 초입을 함께 공략해 보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함께 스캔하고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자료집 무료로 PDF 파일로 된 자료집 배포해 드릴 거고요.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알테오젠 해외 시장에 관한 예시까지 전문가님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리뷰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가 또 포착해본 실질적으로 접근해본 종목들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바로 이제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제가 8월 29일에 방송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온 종목입니다.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스마트머니 신호를 먼저 받아가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블루엠텍의 스마트머니 신호,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언제냐면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15,000원 이하에서 포착이 됐거든요. 제가 이것을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온 게 2만 원 위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세가 나오면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20% 정도 매도를 할 수 있다. 1차 목표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권장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물량을 그러면 언제 정도에 정리하면 좋을지 2차 목표가를 좀 제시 드려보자면 27,000원 제가 다시 한번 제시를 드리고요. 만약에 이 신호를 받아가셨다면 이 종목을 7월 1일에 포착된 것을 미리 보실 수도 있었겠죠.
포차기를 만약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단기간 안에 30%도 넘는 시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제가 추가 설명 좀 이어가 볼게요. 보면은 어떤 뉴스가 뜨기 시작했냐면 최근에 노보디스크의 위고비가 10월에 출시 예정이다. 이게 최근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 머니 신호는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포들의 매집을 이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낸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죠. 다만 이런 뉴스들이 실제로 등장하기 전에 이 신호가 잘 잡아내준다는 거, 그거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그냥 보내드립니다. 조금 늦을지언정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블루엠텍 같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로 옮겨가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이 외에도 두 가지의 또 방송 공략주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런 종목들의 투자 가이드까지 챙겨보실 분들, 장중 가이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스캔하시면 간단하게, 간편하게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시장에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전략들, 투자 인사이트에 관한 내용들까지 챙겨드릴 거니까 꾸준히 받아가 보시면서 시장을 보는 눈까지 넓혀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의 관심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더욱더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들 바로 또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첫 번째는 제가 웹젠이라는 게임주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웹젠 게임주를 네.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좀 잘 봐야 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네.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선 이제 게임 업종 저는 3분기, 4분기 잘 봐야 되는 게요. 신작이 되고 발표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잘 봐야 됩니다. 요약본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설명 이어가 볼게요. 우선 신작 모바일 뮤모나크를 출시를 했어요. 뮤모나크 2를 출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 인기 1위를 기록을 했고 구글 매출 22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사실 뮤 IP가 대단합니다. 이게 팬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뮤 쪽에서 이 캐시플로우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원래 재작년부터 실적이 자꾸 안 좋아지다가 작년 4분기에 뮤 모나크 1이 출시되고 나서부터 방향이 돌아갔는데 뮤 모나크 2도 여전히 흥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용가전사에 대한 사전 예약, 그러니까 신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 IP에 대한 캐시플로우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신작이 더 얹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되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더 큰 재료가 뭐냐면 테르비스라는 기대 신작이 있습니다. 작년 지스타에서 굉장히 조금 이제 올해의 기대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서브컬처 게임인데 이 서브컬처 게임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개발사에서 많은 투자금 그리고 많은 인력들을 투입해가지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뮤 IP에 대한 수익이 쭉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 신작 2개가 더 얹어진다면 실적 업사이드를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보게 되면은 옆에 자사주 보면은 15%입니다. 주주환원 정책이 시작됐을 때 저 자사주만 소각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근데 옆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재무 차트입니다. 가장 상단의 빨간색 곡선이 가격 차트고요. 보면은 이게 4년 주기로 5만 원을 찍고 2만 원 아래로 내려오고 5만 원을 찍고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4년 주기 패턴인데 영업이익이 그때마다
이제 하향해서 돌파했을 때 다시 상승을 했었을 때 국면과 일치합니다. 근데 이번에 뮤 IP로 인해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일어난 점, 신작까지 같이 기대가 있는 점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영업이익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자본 총계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부 가치가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년 주기설 패턴대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언제 포착됐냐? 3번이나 포착됐고요. 마지막 포착일이 7월 30일이고 포착일 이후로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는 모습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략 말씀드릴게요. 내일 시가가 매수가로 지금 제시를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19,000원 제시 드리고 손절가 15,7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죠. 이제 어제 토론이 있었어요. 그죠? 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장중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더 앞섰다. 이런 내용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이제 친환경 테마주들까지 같이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충돌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 미국의 민주당은 친환경 에너지 쪽에 조금 비중을 싣고 있고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은 기존 레거시 에너지 쪽에 힘을 싣고 있죠. 동사는 친환경 쪽이고 풍력 타워 쪽에서는 세계 점유율도 17%인데 글로벌 1위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보게 되면은 지금 AI가 막대한 전력 소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가뜩이나 미국의 전력망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에너지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 비중을 이 AI 시장 성장과 같이 한번 늘리게 되면 탄소 배출이 굉장히 과다 배출이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 시대적 필요성 요구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성장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 쪽은 대선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AI 시장과 같이 동반 성장해 나가야 되는 분야다. 요거를 제가 꼭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 풍력 타워 아래다가 이 그림을 보시면 풍력 타워 안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가격 문제가 어떤 게 가격 문제에서 조금 저렴하게 되냐면 감소가 되냐면 전력망에 대한 관련 비용이 들지가 않아요. 이렇게 됐었을 때. 그래서 이 풍력 타워 관련 종목들 이래서 조금 잘 봐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의 새 전력 공급원 에너지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올해 반기 실적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반기 실적이 작년도 총 실적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재작년도 실적 대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2분기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421억입니다. 근데 올해 포워드 기준이 2,500억대예요. 그러니까 4, 6에 24, 거의 6배가 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6배가 넘는 수준인데 2022년도 대비해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못 되고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알짜 종목입니다. 알짜 종목이니까 우리가 좋은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스마트 머니 신호가 그러면 언제 포착이 됐냐? 7월 30일에 포착됐고요. 거래량 살짝 늘어나는 모습 보여요. 포착일 이전보다 거래량이 늘어났다. 즉 추가 매집 구간이고 급등 전에 나오는 구간이 아닐까,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전략 소개해 드릴게요. 매수가는요. 당연히 내일 시가 정도로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 72,000원, 손절가 57,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에서 한 종목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한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더구나 이 풍력 관련주는 해리스 부통령 테마주와 함께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함께 전문가님이 세워주신 가이드 따라가 보면서 수익을 좀 누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충해드릴 내용들까지 챙겨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 더불어서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종목들, 전략들까지 챙겨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로 챙겨오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